뭐 책은 다 읽으셨을 거고 제 책도 금방 읽으시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한 손에 잡고 금방 휘리릭 읽는 책들을 다 좋아하셔 갖고는 그래서 이 책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예. 그 그리고 이미 또 일리치 세미나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반 일리치가 어떤 사람인지 뭐 무슨 주장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인제 서론에도 나왔지만 이제 이반 일리치를 그러니까 진짜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여담인데 저희가 남산에 있을 때인가? 남산 있을 마지막인가? 그 고미 선생님이 '아 이제부터 인문학 공동체에서는 글쓰기를 해야 하는 거구나.' 그런 제안을 어느 날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지만 좌우지간 하여간 잘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 갖고는. 그래서 오선미 선생하고 저하고 길진숙 선생한테 책을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선민 선생은 프루스트를 쓰겠다고 했고 길진숙 선생은 삼국 사기를 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반 일리치를 쓰겠다고 했고 목차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일 주일에 한 번씩 이게 모여 갖고는 글을 써 갖고 오는 거였는데 그걸 써 갖고 오는 사람은 오선미 선생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길진 선생님도 써 왔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때 수유너머를 그만뒀을 땐지 뭐 하여간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늘 너무 바빠 갖고는 못 써 갔어요. 그리고 제가 하여간 일일치 강의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뭐 강의안도 엄청 많고 심지어 나중에 진짜 그래서 또 MVQ 만드시고 나서 뭐 나한테 또 쓰라고 해서 또 좀 쓰다가 말고 그래서 하여간 제가 악명이 높았어요. 나중에 고민 선생님 막 화내면서 "너는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 너는 이반 일리치를 갖고 그렇게 울거먹고 그렇게 강의하러 다니고 그걸로 돈도 벌고 이러면서 어떻게 인간이 받기만 하고 갚지를 않냐." 막 이제 막 하여간 그렇게 야단을 치시고 그럴 때마다 '아 써야지, 써야지.' 하는데 늘 하여간 여러 가지 또 바쁜 일에 밀리고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인제 강의한 거를 갖고 인제 이 책을 북튜브라고 하는 출판사가 생기면서 내게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각 잡고 썼으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고 제가 이제 강의한 데도 굉장히 많고 이게 이반 일리치 전기부터 인제 나중에 후기의 책들도 계속 번역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뭐 읽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래 갖고는 각 잡고 쌌으면 정말 또 잘 쓰고 싶었으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고 아직 못 쓰거나 만약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실 아무도 안 읽었을 거예요. 두꺼웠을 거고 이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시절 인연으로 후다닥 이거를 갖고 인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핵심을 그냥 간결하게 전달을 해야 했고 특히 이게 강의 자체가 팬데믹에서의 인제 팬데믹과 일상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주제에 맞게 이제 강의를 배치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강의를 풀어 쓰다 보니까 인제 독자들이 가독성이 높다고 느끼고 인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뭐 경향신문에도 인제 인터뷰를 하게 되고 뭐 인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맙죠. 이걸 같이 저랑 글쓰기를 시작했고 하지만 나보다 훨씬 먼저 프루스트를 쏜 네. 오선민을 비롯해서 인제 주변에 뭐 국민 선생님이라거나 북드라망이라거나 북튜브 혹은 뭐 제 강의를 들어 주신 제가 제일 처음에 일리치를 갖고 가장 많이 강의를 했던 주제는 학교 없는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안학교라거나 생협이라거나
근데 생협의 회원들 강의도 인제 생협의 회원들이 대개 인제 자녀를 둔 학부모였기 때문에 교육 문제에 관심이 높다고 해서 인제 그 생협의 그 조합원 교육, 심지어 제가 무슨 회사의 직원 교육도, 그러니까 하도 인문학 붐이어서 인문학으로 강의를 하는 게 엄청 많이 기획이 됐어요. 그럼 그 많은 인문학 중에서 뭐가 좋을까? 그러면 직원들이 다 젊은 30대 40 대는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교육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이 왔죠. 그리고 제가 인제 민들레 같은 잡지에도 인제 계속 인제 또 기고를 했고, 또 문탁에서 다양한 인제 대안교육적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실험들을 했기 때문에 하여간 교육과 관련돼서 강의를 이제 굉장히 많이 했었죠. 하여간 그래서 블라블라 하여간 그 이 일리치 책을 내게 된 건 정말 우연들이 인제 겹치면서 내게 됐고, 또 하여간 그 오선미 선생이나 곰 선생님 또 제 강의를 들어 주신 많은 분들의 어떤 뭐 관계망 속에서 인제 이 책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언제 왜 이반 일리치를 읽게 됐을까?' 이게. 그게 참 신기한 게, 제가 수유너머 10년 동안 수유너머에서는 온갖 종류의 뭐 마이너리티가 이념이었잖아요, 이념, 소수성이. 그런데 이반일리 그래서 마이너리티를 발굴해서 이게 그 인제 소수적인 학문과 관련된 공부들을 엄청나게 했는데도 이반일리치가 공식 커리큘럼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이반일리치 세미나는 뵌 적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아마 제가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내고 나서 이제 그게 수유너머 시절이었는데, 수유너머 시절에 근데 뭐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내겠다.' 이런 뭐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인제 오랜 친구들이 대안학교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친구들에 대해서 뭐 의리 때문에 그냥 그 학교를 만드는데 설립자로 참여하게 됐고, 또 아이를 그냥 자연스럽게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서문에도 썼지만 저는 굉장히 그게 수요 너머의 청소년 버전 같은 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수요 너머에서도 우리가 청소년 교육했었거든요. 오선미 선생도 잘 알고 또 관여하고 있었고. 근데 그때 오선미 선생도 갑자기 왜 이런 기억이 막 나기 시작할까요? 오선미 선생 한 번도 그 왜냐하면 그때 맞았어요. 오선미 선생 뭐 가르쳤지 너. 네. 많은 것을. 어. 근데 그때도 제가 막 글을 나중에 썼었는데, 그때는 수요 너머와 관련된 제가 이제 굉장히 긴 글을 한번 썼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런 인문학 공동체, 학습 공동체에 대해서. 그때도 이게 수요 너머에서는 청소년 교육을 했던 수요 너머 회원들이 다 인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실제로 그때는 석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교육학적인 마인드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사 모임을 하면, 그러니까 뭐를 안다는 게 아니고 모른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전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오히려 질문하게 된 거죠. "숙제를 내야 해? 말아야 돼? 숙제를 안 해 오면 혼내야지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새롭게 구성해 나가야 하는 어떤 지성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학교 바깥에서 인제 그 아이들하고, 여러분 세미나에서 책 안 읽어 갖고 뭐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인제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윤리 같은 걸 자꾸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인제 이게 청소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약간의 인제 위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걔네들하고 지성을 나눌 수 있는 건가?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수요 너머에서는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청소년들하고 우리하고 사이에서도 그런 게 가능할까? 이게 계속 질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아이를 보낸 대안학교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 어쨌거나 이제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교사였고, 그래서 저는 그게 수요 너머의 10대 버전, 우리가 아카데미 바깥에서도 이렇게 재미나고 이렇게 활기차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왜 이 '성인들만 할 수 있지? 10 대들도 할 수 있지 않아?' 저는 그걸 전혀 믿어 의심치를 않았고 대안학교가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제가 쪼끔 부대꼈고, 그러면서 제가 이반 일치를 다시 읽었던 것 같아요. 음. 그게 인제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아 나 20대 때도 이반 일치 읽었구나.' 아 그때는 노동야학 하려고 노동운동하려고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노동야학을 했었었고, 저희가 그 노동야학을 한다는 건 그것도 학교 밖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야학에 가서는 무슨 커리큘럼으로 해야지 돼요? 예를 들면 노동자를 만나서 하여간 이런 게 당연히 고민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페다고지라거나 학교는 죽었다라거나 그때 다 번역되어 나왔었거든요. 이반 일리치라거나 이런 책들이 인제 우리한테 뭔가 지침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맞아. 학교는 망했어." 막 이제 그때는 정말 이반 일리치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다만 그런 급진적이고 과격한 주장이 좋았고, 기존 질서에 균열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파토스, 인제 이런 데 감염되었고, 그래서 인제 그 책을 다 옆에 끼고 이렇게 다들 노동자를 만나러 이렇게 갔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우리나라가 87년 이후에 소위 사회학에서 말하는 87 시대가 되면서 이반 일리치는 우리 사회 전체에서 좀 잊혀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참 있다가 2000 년대에 와서 인제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내면서 인제 이반 일리치를 다시 고민하게 됐고요. 음 그리고 인제 수요 넘어 시작하면서 여기도 썼지만, 예, 이반 일리치를, 예, 첫 세미나로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건 인제 수요 너머의 마지막 경험 때문인 거죠. 엄청나게 공부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제 뭔가 종다양성이 사라졌어요, 공부에. 예. 그 처음에는 우리가 이 전공에 갇히지 않고 이게 세미나라고 하는 게 늘 분열 증식되는 거잖아요. 예. 입안 일치를 하다가 늙음이나 죽음에 꽂히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교육 쪽에 꽂히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게 이렇게 늘 이렇게 뭐가 타고 넘어가면서 인제 새로운 세미나가 구성이 되고, 또 그게 분열 증식이라고 하죠. 분화되고 새로운 공부로 나아가고, 인제 이러면서 인제 중요한 거는 인제 자기의 화두 같은 거를 계속 들고 있어야 하는 건데, 인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들레즈라거나 푸코라거나, 특히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의 책장에 니체만 꽂혀 있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면, 맞아요. 맞아요. 우리 딸이 이제 제가 애들을 자주 데리고 왔었으니까, 딸이 인제 딸도 저기 수요 너머에서 우리가 어린이 프로그램 논어 할 때 와서 논어도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논어 책에 아직도 제 딸의 글씨, 초등학생 글씨가 이렇게 있고, 그때 걔 무슨 어떤 신문사에서 와 갖고는 찍어 갖고는 신문 기사에도 한번 났었어요. 그때 인제 초등학생이었는데, 근데 이제 계속 인제 크면서 인제 무시로 드나들었죠, 연구실을. 지금 문탁도 그러는데, 문탁도 애들이 그냥 문 열고 들어와 갖고는 거기서 막 카페에서 지가 이름 쓰고, 지 엄마 이름 쓰고 외상으로. 그러니까 지 이름이 아니고 지 엄마 이름 쓰고 주스 갖다 먹고
빵 갖다 먹고 애들들이 그러거든요. 예. 하여간 그 그런데 이제 저희 딸이 어느 날 이렇게 연구실에 꽂혀 있는, 이제 연구실에 이렇게 책꽂이가 굉장히 많고 인제 개인별로 책꽂이가 이렇게 쭉 있었는데 "엄마 여기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책을 읽어?" 뭐 인제 그랬었거든요. 예. 그런 거 하고 같이 갔겠죠 이게. 예. 뭔가 공부를 하는 게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한 만큼 쪼끔이라도 삶이 바뀌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쪼끔 달랐어요. 저는 아카데미 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요 너머에서 그러니까 그 오선미 선생 같은 사람이 아니야. 오선미 선생처럼 수요 너머의 대부분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예 석사 과정이 진학하고 석사 과정 끝나고 박사 과정이 진학하고, 그래서 고 수요 너머 2000 년대는 석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 학위를, 그리고 인제 막 논문을 쓰고 인제 이랬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인제 이 사람들이 아카데미에 분노하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부 말고는 해본 딴 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가 공부로 증명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수요 넘어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로 저를 증명하고 싶은 욕망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운동을 하다가, 학생 운동을 하고 노동 운동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 야 이게 그 뭐 저는 이제 진보 노동운동 하다가 진보 정당 운동을 이제 했었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아이를 봐야 하는 사람이 제가 되는 거고, 6 시에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찾아오려면, 그러니까 제 시간에 퇴근을 해야 하는데 어떤 운동권이 6 시에 퇴근을 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6 시에 퇴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이 되게 주눅이 들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말을 하면 감당을 해야 하는데 감당할 의지나 감당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도 제 조건이 그렇게 안 됐어요. 저는 정말 그 아이를 키우는 삶, 일상의 지리멸렬함, 이런 게 그 운동권이 표방했었던 이념과 대의로 '환원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정말 아이를 낳고 또 뭐 돈도 좀 없고 막 하여간 이러면서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 일상이 어떤 것인지. 이제 그러면서 인제 제가 인제 거기를 그만두고 물론 그때는 또 인제 뭐 이념적 좌표가 사라져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헷갈리다가 '아 공부나 해야 되겠다.' 근데 대학원은 너무 비싸고 그래서 물어 인제 우연히 수요 너머랑 접속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내가 꿈꿨던 다른 세상 혹은 나한테 좋은 삶, 근데 이때는 그 이념이나 명분이 아니라 일상, 내가 경험했었던 지리멸렬한 일상을 어떤 풍부하게 만드는 음 그런 어떤 종류의 새로운 삶들을 이제 고민했었고, 수요 너머라고 하는 곳에서의 공부와 일상이 저한테 새로운 가능성으로 왔었어요, 그런 자율주의적인 공동체가.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인제 어쨌거나 인제 수요 너머에서 알미 인제 또 다른 알무로 향하고, 그 알미 인제 우리 내부 각자의 일상까지를 보듬고 이렇게 안 되면서 우연한 인제 그 우연한 계기에 인제 소요 넘어가 약간 이제 내적인 갈등으로 인제 뭐 깨진 거죠. 뭐 누구는 뭐 분열 증식됐다고 말할 수도 있고, 뭐 그 이제 그 유명한 파전 사건으로 깨지면서, 그러니까 '파전을 누가 붙여야 되나.' 이거 갖고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감정을 해결을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제가 글을 한번 썼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니체를 마지막에 다 읽었거든요. 우리는 다 니체주의자라고 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니체주의자는 그런데 마지막에 감정들이 나기 시작하니까
아무도 강자 니체적 의미의 강자로 저는 그 사태를 바라보고 발화하고 행동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엄청난 질문이 온 거죠. 아, 공부가, 그리고 수요 너머 같은 곳에서에서도 공부가 삶을 바꾸지 못하는구나. 이 어떻게, 예, 그런 뼈저린 자각이 좀 있었고, 하여간 저는 인제 그런 방식으로는 다시 뭘 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제가 운동하다가 아이 낳고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인제, 예. 이렇게 됐던 것처럼 수요 넘어 10 년이 끝나니까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 인제 뭐 하고?' 인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예. 그때 오선미 선생은 어디 갔었어? 갑자기 이게. 저는 그 수유 너머 구로라고 아, 맞아. 네. 그치, 그전이에요. 네. 우리가 구로에 있다가 네네.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 수유 너머 구로가 완전히 망해 가지고 응, 저도 응. 깊은 침체기에 들어갔다가 네 그때부터는 네 예. 그러니까 이건 아니 그때 네 이제 시기가 같은 음. 시기에 음. 저도 가르치러 누구를 가르치러 수유 너머 구로에 갔었던 건데 그런 그게 거죠. 예예. 네 그거 자체가 여기 선생님이 서문에 써 주신 것처럼 '구원을 위해 타인을 조작할 수 있다.' 이 예. 생각에 이제 너무 그걸 알게 되고 그때 '공부를 이렇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하여간 저도 그래서 하여간 그러면서 인제 그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살아야지를 또 이제 고민을 하려면 그걸 고민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하고, 그냥 인제 소박하게, 예, 소박하게,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운동을 그만두고 제 평생 돈을 받는 직장 생활을 1 년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깨에 힘을 빼고 그러니까 어깨에도 힘을 빼고 눈에도 힘을 빼고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소시민으로 살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들처럼 그냥 노동으로 밥 벌어 먹고 그걸로 어차피 낳은 애니까 애 키우고 그냥 평범한 소시민, 그냥 최소한의 시민으로 살자. 더 이상 뭔가 '내가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따위 생각 같은 걸 하지 말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직장을 갔었는데 뭐라 그럴까요? 삶에 파토스가 없는 돈만 버는 삶이 너무나 질이 멸렬했어요. 그래서 수요 너머를 찾아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에 '돈만 버는 삶은 나는 다시는 안 하게 되겠다.'라고 제가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여간 수요 너머가 끝났을 때도 인제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제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예, 그때 인제 동네 친구들이 다 저하고 비슷한 거였어요. 어떤 친구는 동네에서 생협을 열심히 했는데 생협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원래는 이게 인제 다 자율적인 공동체인 거잖아요, 이게 생태주의에 입각한. 근데 어느 사이에 내 가족의 식탁에 유기농 식품을 올리고 싶은 중산층 주부들의 소비자 마인드, 인제 이렇게 인제 변했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인제 생협 활동이 힘들어진 거죠. '이게 맞나?' 그러니까 다 길들을, 예, 길들을 좀 잃은 거죠. 저는 수요 너머에 지식인 공동체 하다가 '이게 맞나?' 생협하다가 '이게 맞나?' 뭐 인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인제 직장을 다니다가 '아,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뭐 하여간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자. 그리고 그때는 문탁 네트워크 같은 걸 만들 생각은 정말 0.1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공부를 해서 우리가 다시 삶의 비전을 좀 찾아보자.' 그럴 때 이반 일리치를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반 일리치야말로 우리가 자율적인 삶을 살 때 뭔가 우리한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건 진짜 결과적으로 진짜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반 일리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자율주의적인 삶,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뭐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표준적이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뭐라 그럴까 고안할 수 있다.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하여간 이런 게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있었으니까 아주 신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반 일리치를 만나고 그 이후에도 문탁 네트워크에서 이반 일리치를 계속 읽고 그랬습니다. 몇 가지. 네. 72페이지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이전에는 없었던 무력감과 박탈감을 계속 생겨나게 한다고 학교라는 제도가 교육이 그렇다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래서 학교가 생기면서 오히려 나는 배움이 짧아라는 자의식 같은 게 생기고 이런 자의식이 무력감이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의식이 무력감을 주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공부를 하면서 종종 드는 생각인데 뭐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들 남들한테 뭐 '어떻게 패가 되면 안 되겠지.' '부족하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자꾸 작동을 하는데 그럼 이런 생각들을 좀 다르게 좀 생각해 봐야 될까?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그게 공부를 하다가 보면 뭐야. 세미나 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진짜 너무나 아는 게 많구나. '나 도대체 뭐 했어?'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나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예 기현쌤 말씀이 난 그런 맥락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래야죠. 그 세미나 할 때는 그래서 세미나 처음에 공부할 때는 뭐 평균적으로 서너 개는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어떤 예. 그런 시기가 당연히 오고요. 그런 촉발을 받고 그런 촉발을 받아서 열심히 하게 되죠. 열심히 해야 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특히 인제 이런 어떤 곳에서는 더더욱 인제 스스로 그런 뭐 에너지 같은 게 인제 생기는 거죠. 그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인제 이반 일리치가 문제 삼은 거는 의무 교육 제도잖아요. 의무 교육 제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 이게 지금 우리가 인제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됐고 거의 고등학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우리나라는 특별해요. 이렇게 고등교육에 많이 진학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데 예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제 제일 처음에 푸에르토리코에서 인제 이반 일리치가 "학교가 뭐지?"라고 하는 질문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학교라고 하는 걸 그냥 가르치고 배우는 어떤 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내가 뭐 이렇게 뭐 집 근처에 어떤 학교가 있어서 가고 그때 그 학교가 그냥 뭐 야학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초등학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의 주일 학교일 수도 있고 어렸을 때 경험해서 학교라고 붙은 데 갔는데 친구도 있고 막 성경 말씀도 들었는데 성경 학교에서 너무 재밌었다. 혹은 학교에서 뭘 배웠는데 너무 재밌었다. 뭐 체육 시간이 난 제일 좋았어. 이런 경험을 이런 경험들은 다 있죠.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도 처음에 이 푸에르토리코의 부총장으로 가서 푸에르토리코 인제 국가 전체의 인적 자원 개발을 담당하는 위원회 위원이 돼서 '학교가 뭐지? 교육 제도가 뭐지?'라고 질문하게 된 계기가 없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아 공부, 학교, 교육 좋은 거 아니야? 사람들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고 이게 푸에르토리코에서 그때가 인제 1900 물론 푸에르토리코는 56 년의 일이지만 60 년대가 유엔이 인제 "여러분 성장을 멈춰라." 해서도 인제 나오겠지만 이제 60 년대가
그 유엔이 지정한 그 개발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 세계를 개발하는 게 유엔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러니까 지금 기후 위기가 아젠다인 것처럼 그때는 못 사는 제3 세계를 개발해서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유엔의 아젠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원조를 했는데 이 원조를 해서 결국은 선진국처럼 산업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물 대신 상수도를 뭐 하여간 이런 거요. 예. 그런데 그리고 공장을 만들어 갖고는 인제 사람들을 취업시키고 인제 거기에서 엄청난 근대적인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막 이래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도 기간 산업에 투자한다라고 하고 뭐 하는데, 그러면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문해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농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을 노동자로 만들기 위해서 학교가 필요한 거였고 그 학교에 엄청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의무 교육으로 만든 거죠. 의무 교육 제도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워낙 가난한 나라는 그 의무 교육, 근데 의무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학교 다니는데 공락금만 안 받는다는, 수업료만 안 받는다는 거죠. 근데 수업료만 안 받는다고 학교를 다닐 수가 있나요? 가난한데?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음. 오늘도 제가 신문 보니까 영 케어러? 그러니까 20 대인데 부모를 인제 그 부양해야 하는, 예.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인제 뭐 갑자기 뭐 어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뭐 장애인이 된 아버지를 부양해야 해. 그러면 정말 중학교만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인제 현장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리고 비정규직을 전전하면서 돈을 벌어서 아버지를 부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 사회에서 "자 고등학교까지가 노말이야." 이게 표준이 되면 늘 거기에 어떤 결여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 실제 고등학교 교육을 안 받아서 내가 무슨 삶의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 나는 우리 사회의 평균 이하이구나.' 이런 거잖아요. 뭐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는데, 혹은 또 뚱뚱한 사람도 뚱뚱한 사람도 있고 마른 사람도 있는데, 계속 김희애가 나이를 먹어도 44 사이즈를 입는다고 하면 우리는 44 사이즈가 안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어떤 박탈감과 어떤 결여, 이런 걸 느낀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회적 표준이 되면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이유로 전문가들이 살찌면 안 된다. 막 그런 것처럼 거기 사람들도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에게 실제로 그걸 경험해 보니까 의무 교육을 그때는 초등 5 년으로 했나 봐요, 푸에르토리코에서. 근데 그 5 년을 졸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학령기 아동의 3분의 2 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나 다 들어가고 누구나 다 졸업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은 다 뻥이에요. 현실은 피라밋이란 말이에요. 오징어 게임이에요. 오징어 게임은 차라리 노골적이죠. 오디션 프로그램은 차라리 노골적이에요. 단계별로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면 탈락한다. 근데 학교는 보편적인 거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들어가서 누구나 졸업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피라밋처럼 되어 있고, 이 피라밋이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면서 점점 가파라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누구나 다 그 꼭대기로 갈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서 6.8 혁명에서는 인류대학을 다 없앤 거잖아요. 예. 대학 그러면 뺑뺑이 해야죠. 대학 가고 싶다는 사람 다 보내야죠. 이게 서울대학교 뺑뺑이 해야죠. 왜 시험 봐 갖고는 잘한 애들만 보내냐고요? 예를 들면. 뺑뺑이 하면 왜 안 되죠? 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의무 교육 제도라고 하는 게 체계적으로 사람들이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국가 세금으로 운영함으로써 이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가치라고 강요되고 내가 그걸 수행을 못하면 나에게 어떤 내가 뭔가 결여감과 부족함, '난 가방끈이 짧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기현 쌤은 세미나에서 계속 촉발을 받고 무료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돼요.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선생님 네. 책을 읽거나 또 제가 그 일리치 책을 오선민 선생님이랑 한 4번, 5번째 이제 그 글쓰기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요. 이걸 읽다 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보편적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뭐 학교든 병원이든 이런 것들을 그걸 정말 깨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들어도 그거를 제가 생각했던 그냥 학교를 그냥 꾸준히 다녔던 사람이고 아프면 병원 갔던 사람이니까 그걸 들어도 약간 뭔가 이해가 안 된다라기보다는 거기에 제가 얼마나 꽉 막혀 있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반일치 생각을 막 주입해야 된다 그러나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외우는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못 듣고 텍스트를 읽고 그 일단 이반 일리치가 말하는 걸 일단 받아들이시긴 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문탁에서 많이 해 봤는데 제가 세미나를 해본 적도 있고 또 문탁의 다른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반 일리치 세미나 많이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걸 못 받아들이신대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일리치가 하는 말을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학교를 다 없애라고 했다고? 병원에 가지 말라고? 이게 말이 돼?" 막 이런 너무 이제 비합리주의자, 반합리주의자처럼 받아들이는 혹은 너무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 뭐 하여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걸 진짜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럼 당장 인제 현실에 와서 나의 실천과 결부시켰을 때 그럼 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말란 얘기야? 그럼 내가 입안 일리치 공부해서 암과 삶을 일치시키려면 애 지금 당장 학교 그만두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뭘 할 수 있는 거지? 인제 이런 점에서의 어려움 이런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니체를 읽을 때하고 달라요. 입안 일리치를 읽으면. 자동차 팔아야 되는 거야? 카톡 쓰지 말아야 되는 거야? 예. 우리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 카톡이 우리 한때 한번 문제가 됐 이 카톡이란 도구는 공생적 도구냐 조작적 도구냐.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그 그러니까 우리도 인제 축제 때마다 이반 일리치는 아니어도 인제 우리의 모든 그 문탁의 활동이 인제 그러한 이반 일리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축성이 되었던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인문학 축제할 때마다 주제는 달라도 인제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왔어요. 뭐 기술, 도구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그러니까 이게 참 스마트폰도 제가 처음에 이게 진짜 요물인데 이거 제가 저 투지폰 오래 쓰다가 어머니 모시면서 동생들하고 인제 소통을 해야 해서 인제 스마트폰을 썼는데 뭐 하여간 이런 거 SNS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문탁에는 뚜벅이들이 아직도 많고요. 이게 하여간 저희도 인제 뭐 이 '스마트폰 써야 되냐? 카톡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해야 하나?' 이런 게 계속 정말 토론이 너무 진지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정말 이상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런 게 질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왜 자동차 써야 하나?' 뭐 이런 거. 근데 사실은 그런 게 더 나아가면 "우리 집이 꼭 필요한가요? 집을 사야 하나요?" 이런 질문까지도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왜냐하면 이게 혼자서 무슨 고독한 무슨 뭐 표범의 결단 같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인제 우리가 이런 걸 같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있냐면 계속 중요한 거는 결국 이거를 문탁에서는 "뭘 안 합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는 되게 없어요.
문탁 사람들은 백신 안 맞습니다라거나 문탁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 안 갑니다라거나 문탁 사람들은 암에 걸려도 이거를 표준적인 치료법 항암을 거부합니다. 이걸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이게. 예. 하지만 문제는 이런 류의 토론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책을 읽고 하고 그다음에는 문탁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어느새 새로운 도구들이 사회가 이제 사회적으로 막 표준화된 도구들이 있으면 이게 막 문탁에도 다 침투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도 이런 걸 막 사용하고 그러면 한편으로 사용하면서 한편으로 우리 이거 너무 쓰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도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의존하는 거 말이 돼? 예.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카톡이라고 하는 걸 수십 개씩 만들어 놓고 카톡을 쓰지? 이게 이 편의성 때문인 거야? 그러면 이거 정말 공생적 도구야? 인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계속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냥 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속에서 문탁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인제 스펙트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어떤 질문이나 의문 없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훨씬 더 쉽게 그런 걸 받아들이는 사람부터 아주 어렵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심지어 그 도구를 안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까지 다채로운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문탁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불편한 질문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예. 그게 그냥 문탁이 이반 일리치가 아직도 문탁에서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예. 그냥 우리도 인제 애쓰는 거죠. 말씀을 드렸는데 애쓰는 저는 거죠. 선생님 말씀 잠깐 드리자면은 뭐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것들에서 특별히 거부감이 그 얘기를 듣고 이반일 씨 생각이 너무 거부감이 들거나 그런 적은 오히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없고 오히려 그 이반일 씨가 얘기했던 그런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 깊은 감동을 받았고 너도 할 수 있어. 자율성이 있어. 있는데 생각을 해봐. 네가 거기 없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용기를 주는 거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뭐 카톡이나 이런 것들에서 일상을 저희가 하고 제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돌아보면 좋은데 그것도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거를 그 뭐 문제 풀듯이 이게 정확하게 뭔가를 착착 풀어내고 싶은 생각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입시 공부하듯이 제가 그 어느 면에서는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사주를 까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일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네. 그거는 그럼 사주를 나중에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사주를 그거는 이제 봐주신다고 어떤 한다고 개인성 같은 느낌도 네네. 농담이 알겠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는 특히 학교와 관련해서는 10년 전하고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학교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지배력?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예. 이제는 학교를 안 가거나 학교를 안 보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가족하고 비슷해요. 학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학교나 가족에 끝까지 지금 몰두하고 있고 '이거 진짜 여기 안 보내도 돼.'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제가 보기에 소수의 중산층, 일부 일처제 가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미 가족도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학교가 갖는 어떤 규범적 지배력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 일치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학교 바깥에서도 이게 인제 진짜 이게 이반 일치가 인제 고민했던 문제예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또다시 신자유주의적인 개인으로 더 좋은 교육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로 살 건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인가 정말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아닌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도구를 이 정말 발명해 나가고 실제로 뭔가 구성해 나갈지 이걸 현실에서 진짜 포지티브한 걸로 만들어 나갈지 이건 정말 능력이에요. 이거는 지혜고
이거는 실천력이고 이제 그걸 다 합쳐서 우리가 역량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역량은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 보지 않으면 능력은 커지지 않아요. 문탁은요. 성공한 것의 10배를 실패했어요. 이게. 예. 그냥 그런 거예요. 예. 예. 사는 게 그렇죠 뭐. 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 정말 그 큰 용기를 얻으면서 해봐야 알 수 해봐야 있는. 돼요. 해봐야. 해보도록 능력은 하겠습니다. 예, 해보지 않으면 안 커져요. 이게. 예.